먼저 DH방배가 비싸다거나 남는 게 없다거나 주변 시세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서 시비 걸려고 오신 분들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득하려고 노력해 봤지만 설득하다가 제가 늙어 죽겠습니다. 생각해보니 DH방배를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냥 악플 쓰고 나가주세요.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청약에서 자금 계획은 절대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자금 계획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짜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변수가 너무 많다고 알려줘도 희망회로를 그리며 자금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자금 계획 영상을 올리지 않아요. 자금 계획만큼은 반드시 청약하는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DH방배는 왜 이렇게 자금 계획 영상 올려달라는 분이 많은 거예요? 해달라면 당연히 해드리는 게 유튜버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나름 꼼꼼하게 준비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금 계획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서 청약해야 해요. 5억 이상의 로또 청약인 DH방배를 힘들게 당첨됐는데 자금 계획 어긋나서 계약금, 잔금 등을 못 내거나 그러면 저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분양가를 먼저 볼 텐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지 좀 지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복습 차원으로 살짝만 훑고 가겠습니다. 총 10개 타입의 공급 물량은 아름다울 정도로 풍성합니다. 공급 층수와 분양가의 최저가, 최고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적게는 약 1,700만 원에서 약 2,800만 원까지, 추가 옵션비는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급 옵션으로 다 하면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최종 분양가에는 시스템 에어컨 비용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 최종 분양가는 59 타입 약 17억, 84 타입 약 22.5억, 101 타입 약 25억, 114 타입 약 27.5억. 이 최종 분양가가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영상 끄고 나가시면 됩니다.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계약금 20%는 최종 분양가의 20%인데 발코니 확장비, 추가 옵션비는 계약 시 10%, 약 한 달 후 10월 18일 10% 납부라서 그냥 보기 편하게 합쳤습니다. 이 계약금 20%는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이죠. 신용대출이든 엄마론이든 친구론이든 무조건 잔압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계약금 없으면 넣지 마세요. 중도금은 60%인데 규제 지역이라 50%까지밖에 대출 안 나옵니다. 마지막 6차는 본인이 잔압해야 해요. 그래서 입주 전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은 계약 시 계약금으로 최종 분양가의 20%, 입주 예정일 26년 9월에 3에서 4개월 전인 26년 5월 20일에 중도금 6차, 분양가 10% 납부하면 됩니다. 다들 아시는 꿀팁을 드리자면 계약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중도금 10%는 납부 안 해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물론 입주 전 잔금 납부할 때까지 연체료는 발생하겠죠. 지금부터 DH방배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밥 가는 거 아니고 청약, 대출, 세금은 제도가 계속해서 바뀌니 절대로 맹신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중도금 대출 이자는 후불제가 아닙니다. 첫 중도금 대출을 받는 24년 12월 20일을 기준으로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해요. 5차까지 있으니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내야겠죠. 물론 중도금 대출 후불제와 납부하는 총 금액은 같지만 매달 납부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한 타입 따지면 너무 헷갈리니 59 타입 약 17억, 84 타입 약 22.5억, 101 타입 약 25억, 114 타입 약 27.5억 원 기준으로 진행해 볼게요. 취득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생애 최초, 신생아 등 취득세 감면 정책이 있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일단 이 정도라는 걸 알아두세요. 취득세가 사회초년생 2년 연봉 이상입니다. 살벌해요. 입주 시 잔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잔금 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입주 당시 KB 시세로 집단 대출을 해줍니다. 약 3년 후인 26년 9월 DH방배에 KB 시세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최종 분양가에 5억을 더하도록 할게요. 저는 7억에서 10억 더하려고 했는데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DH방배는 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LTV 50%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KB 시세의 50%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대출에서 가장 큰 문제는 DSR입니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선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DSR은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연봉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 금액을 대출 받았을 때 이자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다른 대출은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겠죠. 금리는 4%, 대출 기간은 4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봉이 각각 이렇게 되어야만 LTV 50%까지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소득 포함이에요. 연봉이 낮으면 당연히 대출량도 낮아지니 본인의 자금이 더 들어가겠죠. 이 부분에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로 대출을 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액은 이렇게 됩니다. 엄청 비싸 보이지만 감당 가능한 연봉자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짜증나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DSR이 있어요. 스트레스 DSR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DSR 40%는 연봉 1억인 사람에게 원리금 상환액, 즉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이 연봉 1억의 40%,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사람의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금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겠죠. 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게 적용하겠다는 게 바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너네가 나중에 금리가 높아지면 못 갚을 수도 있으니 미리 적용해서 총 대출량을 적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LTV 50%를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더 높아야 해요. 정말 스트레스 받죠? 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나면 마무리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가 최종 분양가에서 LTV 50% 잔금 대출을 뺀 가격인데요. 여기서 계약금 20%와 중도금 10%는 이미 냈잖아요. 계약금 20%와 중도금 10%를 합한 가격은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을 잔금에서 빼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잔금 때 이렇게 되는 게 정말 환상의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건 느끼셨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희소식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신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나와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얘기할 거면 왜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 없겠죠. 주변에 비교할 만한 신축이 없어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겁니다. 전세 세팅은 어렵지 않으니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희망회로 그리지 말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현재 방배동 대장인 방배그랑자이 최근 전세가는 이렇게 됩니다. 전세 세팅 시 필요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물론 DH방배는 3064세대이니 입주장 때 전세 세팅은 많이 힘들 거예요. 라고 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자금 계획이라는 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의 상황도 변수가 많고 정책, 세금, 대출도 모두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반드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청약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동근육 키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근육 허벅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